여러분 주변에 대화를 할 때 입냄새 심하게 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주로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데요. 하루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구강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약 10배가 높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구강성교도 구강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냄새 나시는 분 중에도 혹시 고기 썩은 냄새 나는 분들도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입안에 염증이나 기타 다른 증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구강암 발생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발병 원인을 보면 특히 술, 담배를 둘 다 하시는 분들일 경우 구강암 발생 확률이 15배나 높다고 하고요. 2013년 미국 의사협회 저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구강성교가 구강암 발생 확률을 더 높인다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입냄새가 심해서 말할 때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그런 분들 가운데 혹시 염증이 생겼는데 3주 이상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전문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치과 가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치과도 구강암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성이 떨어져서 가벼운 염증이라고 생각해서 넘겨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년 구강암 등록 환자가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치과 등록 의사가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5년에 한 번 정도의 확률로 구강암 환자를 볼 확률이 아주 낮다고 할 수 있죠. 육안으로 구강암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네요. 초기 치료는 거의 완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강암이 오기 전 입에 악취가 나는 이유는요, 구강암 증상 중에 구강암 표면에 염증이 생기면 세균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구강 내에는 습하죠. 그리고 적절한 온도 때문에 그 세균들이 더 악취를 만들면서 고기 썩는 냄새 같은 게 난다고 합니다. 이 술이나 담배, 최근 발표에 따른 구강성교가 구강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술이나 담배는 구강위생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구강성교 같은 경우는 입으로 전달되는 바이러스 중 HPV라고 불리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요, 2010년 할리우드 톱 배우 마이클 더글라스를 통해 더 알려졌어요. 마이클 더글라스는 구강암 진단을 받았는데 원인을 아내와의 구강성교로 인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2013년 미국 의사협회 저널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강성교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근에 이런 환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기사도 보시면 가장 최근에 나온 2023년 11월 7일 기사인데요. 이 의사는 싱가포르 출신의 다리아 사도브스카야 박사인데요. 이 다리아 박사는 인후암 발병에 관해서 흡연과 음주보다 구강성교가 더 큰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후암은 목 쪽에 생기는 암인데요. 이 암도 앞에서 말씀드린 입으로 전달되는 바이러스 중 HPV라고 불리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다리아는 이 영상에서 여성의 경우 생식기 부위에서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에게 구강성교를 할 때 구인두암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설명했어요. 먼저 구강암은 어느 부위에 생기냐면요, 입 천장부터 잇몸, 볼점막, 혀나 혀 밑바닥, 어금니 뒷부분, 턱뼈 혹은 입술, 구인두, 이 구인두는 혀의 후방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과 연결되는 부위 등 입안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강암이 어떻게 생기냐면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큰데요. 술이나 담배, 구강성교, 구강위생 불량 등이 주요 요인인데요. 저런 비위생적인 조건 때문에 입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세포 하나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요. 그런데 이것이 증식을 막 하다가 이걸로 끝나면 그냥 백반증이나 각질,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이게 계속 진행을 더해서 세포가 변질돼서 더 나빠지는 거죠. 여기서 모양이 이상해졌다면
이형성증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기서 이형성증이 표피 바깥 측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저막 안쪽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 이때는 상피내암이 되는 거죠. 기저막 안쪽 그것보다 더 뚫고 내려가서 다른 데로 퍼져가는 상태가 되면요, 그때가 구강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구강암 남녀 비율이 2.7대 1로 여성에서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여성의 흡연이나 음주 인구 증가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이분은 옐리 브라운이란 여성인데요, 치과 정기검진 갔다가 구강암 발견해서 혀와 턱 일부를 절제했다고 하는데요, 5년 전에 구강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 병 진행이 심하지 않은 1기 암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1년 뒤에 3기로 진행돼 버려서 림프절까지 전이돼 버렸던 것이죠. 수술하면서 혀 절반하고 턱의 일부분을 절제한 뒤에 다리뼈와 조직을 사용해서 재건 수술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이 옐리 브라운은 자신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암에 대해서 주변에 널리 알리고 증상이 있다면 조기 치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6가지 증상 중 1개의 증상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전문병원을 내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입안에서 뭔가 생겼는데 3주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입에서 평소 나지 않던 심한 냄새가 난다. 세 번째, 구강 내 부종이 나타났다. 네 번째, 구강 점막에 적백색 반점이 생겼다. 다섯 번째, 치주 질환과 무관하게 치아가 흔들린다. 여섯 번째, 3주 이상 만져보니 덩어리 같은 게 느껴진다. 구내염과 구강암이 다른 점은요, 구내염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있다가 없어져서 다시 다른 곳에 생기는 것은, 이런 것은 구내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구강암 발병 확률이 1년 기준으로 4,000명 정도니 확률적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게 위안이 되긴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구강암 대처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만약에 뭔가 이상하다면 반드시 전문병원을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조직검사는 간단하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위를 떼내었을 때 발병 확률을 잘 알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많이 접해보지 않은 의사라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술, 담배는 줄이든지 끊든지 해야겠죠. 구강 위생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HBV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이 있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HBV 백신으로는 서바릭스, 가다실 라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접종률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고요. 미국 미시간대 연구팀이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건강 면담 조사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18세부터 21세 여성의 접종률은 42% 정도가 되었는데요. 같은 연령의 남성은 18%로 2배 이상 적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잘 맞지 않는 자극 심한 보철물이나 의치는 바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자극이 강한 식단은 피해야겠고요. 특히 탄 음식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적어도 연 1회 정도는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통해서 이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구강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양치나 가글 같은 걸 자주 해서요, 냄새 안 나고 깨끗하고 건강한 입안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서 건강한 정보 계속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한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